안녕하십니까. 저는 예체능 계열 전형의 이해 파트를 맡은 용인의 상영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 노동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체능 계열 전형의 이해 예체능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분야의 2023 학년도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집 인원, 그 다음에 비실기 전형의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정시 수능 전형의 준비 방법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로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계열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2023학년도 전형 시행 계획을 살펴보면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모든 계열에서 전체 모집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각 계열에서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선발 인원수의 방향성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악과 연기, 연출 계열에서는 정시 모집에서 인원이 약간 감소를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모두 수도권에서 수시 모집, 그다음 비수도권에서도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하였고요. 그다음에 정시 모집에서는 미술과 체육 계열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 증가하였고, 연기, 연출과 음악 분야에서는 비수도권은 정시 모집에서 인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수시에서의 4가지의 전형, 정시에서의 2가지의 전형 중 오늘 내용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논술 전형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음악 계열은 논술 전형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미술, 체육, 연기, 연출 계열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소수지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미술 계열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 그 다음에 체육 계열에서는 경희대학교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연기 연출 계열에서는 경기대와 한양대, 수원대, 부산대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계열에서 실기 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의 실기 전형과 정시에서의 수능 전형에서도 실기를 반영하는 인원들을 합치면 모든 계열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실기를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실기한 준비에서는 요즘에 합격하기 어렵다는 것은 모든 계열에서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하나, 각 계열에서의 수도권, 학생들이 가고 선호하는 대학들이 수도권으로 좀 편중되어 있고, 그 수도권에서는 실기 전형뿐만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많아지면서 실기도 물론 준비를 하지만 학교 활동에 좀 열심히 참여를 하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체육의 경우 실기 준비하는 시기가 빨라지면서 학생들의 실기 능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재수를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높다 보니까 학생들의 전체적인 실기 준비 능력은 많이 올라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는 1, 2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이 시점에 실기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건 맞지만 그에 못지않게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22학년도 전형시행 계획과 2023학년도 전형시행 계획의 모집 인원을 좀 나타낸 표인데요.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모두 학생 수가 선발하는 인원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전체적인 선발 인원을 보게 되면 미술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체육,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연기, 연출 순서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2023학년도 시행 계획을 보게 되면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음악, 미술, 체육, 연기, 연출 모두 수도권에서의 수시와 정시에 선발하는 인원수는 모두 다 늘었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늘어난 만큼의 비율을 나타낸 표입니다. 반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음악, 연기, 연출에서는 인원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미술과 체육에서는 비수도권에서도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각 계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음악 계열에서는 서울대학교 기악, 작곡, 국악에서의 수시 모집의 지역균형 전형을 폐지하고 정시 선발로의 선발로의 전형 방법을 변경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전남대 음악교육과 전북대 음악계열이 정시에서 선발하던 것을 수시로 선발로
수시 전형으로 옮기면서 이제 비수도권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수시 모집에서 먼저 선점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좀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미술에서도 서울대학교에서는 디자인을 제외한 미술계열 학과들이 정시 전형에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체육 분야에서도 경희대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과 지역균형 전형의 인원을 줄이고 정시 선발 인원을 늘렸고요.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도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수시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을 줄이고 정시 모집의 인원을 늘리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수도권에서는 수시보다는 정시 전형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각 계열별 전형별 모집 인원의 비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실기 전형을 나타낸 표입니다. 수시 모집에서의 실기 전형을 나타낸 표이고, 음악 계열에서의 보라색과 미술, 체육, 연기, 연출에서의 하늘색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시 모집에서의 수능 전형과 실기 전형을 합쳐놓은 비율인데, 여기에서도 비실기 전형보다는 실기를 포함한 인원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를 전체적으로 합쳐봤을 때는 모든 계열에서 60% 이상의 비율로 실기를 포함한 전형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학생부 교과 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음악은 64명, 미술은 210명, 체육은 88명을 증가한 반면에 연기 연출 분야에서는 2명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음악에서는 경주대학교 음악학과와 안동대, 울산대, 동신대학교가 교과 100%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미술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와 홍익대가 소수 인원이지만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체육에서도 비수도권인 동명대, 호남대, 우석대 등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연기연출도 모건대, 한남대, 부산대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주로 내신 등급을 바탕으로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이 대부분이고, 몇몇 대학에서 면접을 포함하여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전형 시행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 대학에서 학과 혹은 계열에서 내신 반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등이 선행되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체능 계열은 수학을 안 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국대학교를 포함해서 한체대, 이런 대학들에서는 전과목 전교과가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학생들이 앞으로 가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예체능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수학을 안 해도 된다라는 오해를,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건국대, 한체대처럼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과목을 선택해서 혹은 모든 과목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체능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도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홍익대학교 미술 계열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는 비율이 면접 대상자 기준으로 60% 정도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하거든요. 따라서 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것 자체가 합격에 한 걸음 다가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미리미리 수시 모집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대학 수학능력시험까지 끝까지 공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 전형 자체가 실기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거나 그런 여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전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내신 등급 관리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학생부 교과 비실기 전형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반영 방법을 정리한 표인데요.
전교과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는데 서울권 대학보다는 지방권에서 전교과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서울권 중심으로 수학을 필수 반영하는 대학들도 꽤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서울이 아닌 수도권부터 해서 비수도권으로 내려가면서 학생들의 과목을 모두 다 반영하기보다는 본인이 잘한 몇 과목, 국영수 4과 중에 상위 3개 과목에 그 중에 몇 과목 이렇게 반영하는 대학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성적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금 이 2023학년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그리고 이걸 참고로 볼 수 있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내신 성적이 좀 좋지 않더라도 앞으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2학기부터의 내신 관리를 충실히 한다면 지금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내신 등급보다 좀 더 높은 내신 등급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신 준비 끝까지 3학년 1학기까지 끝까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데요. 음악계열에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해둔 대학은 없습니다. 미술, 체육, 연기, 연출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국영수 탐 4개 중에 3개로 맞춰야 되는 대학들과 2개로 맞춰야 되는 대학들, 1개 영역으로 맞춰야 되는 대학들을 좀 구분해서 표시를 해봤고요. 미술에서의 홍익대, 연기 연출에서의 성균관대처럼 3개 합 7, 3개 합 6 등으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대학도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2개의 영역 7등급 아니면 6등급 8등급 정도로 영역당 3등급, 4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마련해둔 대학들이 많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괄호 아래에 있는 숫자가 2개의 합으로 맞출 수 있는 등급의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의 동덕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포함했을 때와 포함 안 했을 때의 등급이 다르다는 것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면접이 퍼센테이지로 들어가는 대학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음악 계열에서의 경주대, 경남대, 창신대, 미술 계열에서의 굉장히 많은 대학들, 체육, 연기, 연출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을 준비하는 대학들이 꽤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의 면접은 지원 동기, 자기소개, 전공과 관련된 기초 지식 등을 묻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며 인성이나 의사소통 능력까지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꽤 많은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면접 예상 질문이나 기출문제들을 탑재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많으니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합격에 한 발짝 다가가는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이나 체육 계열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갈수록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것을 2023학년도 전형 시행 계획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부터 미술 분야면 미술, 체육 분야면 체육 분야의 계열을 설정을 하고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그리고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각각의 학교 활동들을 통해서 진로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고 2학년 때의 선택 과목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략적으로 굉장히 유효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익대학교 미술 우수사 전형에서처럼 미술 관련 진로 선택 과목을 한 과목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선발 기준, 지원 자격 기준이 설정이 됐지만 각 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걸 충족할 수 없는 학교들도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걸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양식을 통해서 그 과목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그 과목을 못 들었을 때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걸 올해 홍익대학교에서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의 자신의 의지가 아닌 여러 가지 환경상 그 과목을 들을 수 없다면 동아리에서나 혹은 독서나 아니면 자율활동에서의 그 과목과 관련된 내용들을 충실히 준비를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음악이나 체육이나 미술 관련 과목
아닌 다른 과목에서의 교과서 획득을 준비하면서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그것만 준비하기보다는 각 과목들에서의 교과 역량을 충실히 준비하면서 수행평가나 아니면 발표 등을 통해서 진로 관련 활동들을 추가로 교과서 획득에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채운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 분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서 비교해본 표이고요. 음악계열의 서울대학교의 국악과 기악 101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서류평가를 하기는 하지만 실기고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인원수라서 비실기 전형에서 인원은 뺐고요. 음악계열에서는 비수도권에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아주 소수지만 비수도권에서의 그 대학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미술계열, 특히나 미술계열에서는 수도권에서 이 23.7%라는 것은 수도권에서의 수시 모집에서 전체 인원 선발하는 인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을 나타낸 수치입니다. 따라서 미술 계열도 굉장히 많은 인원을 수도권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체육 분야에서의 8.3%는 굉장히 작은 수치 같지만 서울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일반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실기 전형을 준비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대부분의 숫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은 대학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술에서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가 2023학년도부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4개 합으로 맞춰지는 체육에서의 교원대, 그다음에 보통 3개, 2개로 맞춰지는 대학들이 수도권 위주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2015 교육과정에 따른 공통과목과 일반선택, 진로선택 과목을 나타낸 표인데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예술체육 관련 과목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관련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과목들이 학교에 개설이 된다면 무조건 선택해서 듣는 것이 당연할 것 같고요. 이 과목뿐만이 아니라 체육 계열에서의 만약에 내가 스포츠 의학이나 아니면 운동 건강처럼 사람의 몸을 다루는 학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이런 체육 관련 과목들뿐만이 아니라 생명과학이나 화학 관련 과목들을 추가로 들어서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술 분야에서도 요즘에는 첨단 과학에 따른 컴퓨터 관련으로 학과 개설이 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프로그래밍이라든지 혹은 정보 관련 과목들을 추가로 들어서 그것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쌓는 것이, 기초 지식을 쌓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정시 수능 전형 준비 방법입니다. 이 정시 수능 전형은 꼭 비실기 전형뿐만이 아니라 실기 전형에서도 수능 반영 비율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막연히 학생들이 저는 정시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막연한 목표보다는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서의 수능 반영 비율이 혹은 그 수능 반영 과목이 어떤 전 과목, 국영, 수탐 모든 과목이 반영이 되는지, 혹은 국어, 영어가 필수 반영이 되고 수학이나 탐구 중에 선택인지, 혹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 선택으로 2과목을 반영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준비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2023학년도 전형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들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수능은 몇 프로 정도 반영하는지도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문 자연 계열에 비해서 영어 반영 비율도 높은 편이고 그 영어에 대한 변별력이 굉장히 예체능 계열에서는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절대평가가 되면서 영어를 좀 소홀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수도권으로 넘어가면서 선택 반영하는 대학들, 그러니까 뭐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선택 반영 국어, 영어, 수학 중에 30% 이상을 반영한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어에 시간 투자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영어에 시간 투자를 해서 점수를 올리는 게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영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주로 수능과 실기 혹은 수능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나 중앙대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서류를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기 때문에 그 대학들에 대해서는 3학년 2학기까지의 활동까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22학년도부터 국어, 수학에서 공통과 선택 과목이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사탐, 과탐에서도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예체능 계열은 거의 반영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인문 계열에서의 수학을 바탕으로 높은 성적을 받았던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인문 계열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년 준비 방법이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전년도 입결, 올해 2022학년도 입결을 바탕으로 정시 모집을 준비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 2학년 모의고사를 정말 열심히 치르겠지만 올해 2022학년도 입결이 발표가 되는 5월달, 적어도 4월달, 5월달부터는 전년도 입결을 확인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왔을 때 그 대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별로 계열별, 대학별 4과목 국영수탐을 모두 반영하는지 혹은 국영수탐 중에 3과목을 선택 반영하는지 혹은 2과목만 반영하는지를 나타낸 표입니다. 음악 같은 경우도 서울대 음대에는 국영수탐을 모두 반영을 하지만 수학이나 영어가 감점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대학별로 국민대에서의 음악 계열이라든지 미술 계열이라든지 체육 계열에 따라서 반영하는 과목들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내가 만약에 국민대를 지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계열을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수능 반영 과목이 달라지는 것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같은 미술 계열이지만 국민대학교 수능 100% 전형과 국민대학교 실기 전형은 국민대학교 수능 100% 전형은 국영수탐을 모두 반영하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실기 전형은 3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전형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공부 방법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올해 전형 시행 계획을 꼭 꼼꼼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신 표는 정시지만 내신 반영하는 대학 혹은 서류 반영 대학, 출결을 반영하는 대학들을 나타낸 표입니다. 내신 반영 대학이 경기권의 용인대학교, 그 다음에 비수도권의 대학들에서 주로 반영하는, 그 다음에 체육대학에서는 경희대학교 스포츠진화 태권도학과에서 내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서류 반영하는 대학은 미술 계열에서는 홍익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 그 다음에 체육 계열에서는 중앙대학교 체육교육과 경희대 스포츠지도학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대학을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3학년 2학기까지 활동을 좀 신경 써서 내신 성적부터 학교 활동에 신경 써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3학년 2학기가 되면서 실기를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미인정 조퇴 혹은 미인정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음악 계열에서의 동신대, 미술 계열에서의 경동대, 대구대, 그다음에 체육 계열에서의 경희대뿐만이 아니라 이런 대학들이 출결을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실기 전형에서 세종대학교까지도 출결이 가산점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 대학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3학년 2학기 출결까지 꼭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예체능 계열에서의 실기 전형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기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수도권으로 가면서 많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실기를 준비하는 것도 맞지만 고등학교의 생활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대학은 운동을 하거나 미술을 그리거나 하는 활동보다 공부를 하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기초 역량을 고등학교 때 미리 만들어 놓고 대학을 가는 것이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학교 활동에 정말 열심히 활동이라고 해서 비교과 활동뿐만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A라는 진로가 안 됐기 때문에 예체능 계열을 선택하기보다는 1학년 때부터 내가 예체능 계열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확고해졌다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미술에서의 어떤 분야, 음악에서의 어떤 기악인지 아니면 작곡인지 어떤 성악인지 그 다음에 체육에서도 어떤 분야인지를 명확히 설정해 놓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전형이 실기가 중요한 건 맞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합격 불합격을 정하는 건 네,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학교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정말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면서 네,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